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탁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울리라는 골든벨은 울리지 않고 우리 시장에서 경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 2차 전지주들의 이 대형주들은 물론이고 이유 없이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오늘 5종목이나 됐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 화재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 번져가는 이 하락세가 다른 곳으로까지 옮겨붙진 않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신 하루였을 텐데 정확하게 화점을 저희가 정해서 그곳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종목 이야기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든든한 소방관 같은 두 전문가님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주연, 임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아우, 시작은 좋았는데. 네, 시작은 좋았는데 그대로 고꾸라지면서 내려갔단 말이죠. 이런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장중에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수가 이 에코프로 형제들이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급락을 하는 네.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시장이 좀 밀렸는데 뭐 이런 날도 사실 먹을 구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른 종목들도 네. 분명히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12시 30분쯤에 시장이 뭐 급락합니다 하면서 오늘 해지 종목은 신송홀딩 쓴 것 같다 이야기를 딱 드렸고 거기서부터 그냥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식음료 관련 주들이 오늘 해지 종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 보고 이제 좀 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좀 만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 초반 계속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 sek터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딱 변화할 때, 시장이 내릴 때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장에도 좀 대응이 가능하실 거고 네. 또 이제 모르겠다 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아마 뭐 FMC 관련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5일 이평선을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단기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5일선을 이탈하는 날은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일단 뭐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네, 오르는 보여줬어요. 모양새였어요. 크게 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이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네. 그 이유는 이제 결국 2차 전지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뭐 2차 전지 빠지면 사야 되는 뭐 그런 사야 된다.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밤 미 증시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내일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고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한 2,55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뭐 조정 짧게 좀 받고 또 올라가는 추세대로 상승하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마음 한편이 또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굉장히 큰 글로벌 이슈들을 저희 시장이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나온 하락일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저녁에 나올 중요한 뉴욕 증시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이 정도 하락을 좀 예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미리 앞서서 해주셨다고 해요. 제가 전해 들었는데 시장이 나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네, 생각이 말씀해 드는데, 주셨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저는 이제 숫자로 말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은 저점을 형성한 것이 이제 5월 15일 날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6월 14일 정확히 딱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야금야금 하루도 쉬지 않고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보였지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왔고 20일째 하나의 이제 출렁거리는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아니 굉장히 어떤 그 맥점에서 어떤 흔들렸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한 달 상승이 어떤 흐름 파동이 상승을 하고 다시 출렁거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은 21선까지 약간 빠질 수가 있고요. 수요일 날 했으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다시 한번 21선에는 또 상승 추세에서는 항시 20일마다 또는 21선마다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늦어도 21선에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상승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잠깐 거래소 차트를 보면은 네. 현재 여기를 이제 주시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에서 보면은 여기는 22일째 약간 고점을 좀 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최근 저점에서 보면 20일째 했고 오늘 크게 흔들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세를 이제 보여주더라도 현재 2, 3일 계속해서 매매 공방하게 되면 21선이 올라와 주죠. 다시 한번 21선을 맞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가 3일 전에 이제 고점 운봉이었다면 네. 이틀 정도가 운봉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오늘 급락 운봉이기 때문에 약세 운봉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일시적으로 내일 반등했다가 금요일 좀 살짝 빠질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딱 일주일 정도 조정이 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또 현재 언제 그랬냐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조금 약간 주춤거리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과 그리고 내일 모레 시장까지 자세하게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시장의 흐름대로 이 시황대로 거기에 맞는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옷 색깔과 똑같은 노란톡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 지금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바로 머릿속에 이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JYP라고 시작할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엔터주들의 상승은 대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한 JYP 엔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JYP 엔터를 필두로 SM 엔터테인먼트, YG 하이브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오르면서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특히 JYP 엔터 1.35% 오르면서 13만 5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터 4사의 실적도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엔터주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중에서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경신을 또 한 번 완료한 JYP 엔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스트레이키즈 같은 이 그룹들의 그 상승세가 또 엄청나다고 하니까요. 글로벌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은 어떤 코멘터리 남겨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난 넘버3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한시 라이브 홍보부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이주연 전문가님, 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다. 네. K-팝, 앞으로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겠죠? 네, 이제 제가 이게 2018년부터 계속 해오던 주장인데요.
잠깐 몇 년 전이야.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가 시작을 한국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처음으로 좀 그게 떴던 그게 그때 시점이죠. 2018년이요? 2018년인가 막 그럴 겁니다. 19년 좀 안 돼서. 네,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고 그때부터 이제 뭐 A 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섬나라잖아요. 위에는 또 막혀 있고. 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되다가? 그 동안에 이제 뭐 자원을 들여다가 뭐를 만들어다가 이렇게 갖다 팔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옆 나라가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 결국은 네, 중국이 우리나라 제조업을 다 장악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인건비 싸움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이제 뭐 조선 쪽 하면 유럽이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강했는데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죠.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직 기술 격차 때문에 우리가 유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네.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결국은 중국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정부의 뭐 엄청난 그 융단 폭격의 자원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산업을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반도체도 미국이 때려주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미 뭐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오거나 약간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 격차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네. 수밖에 없는 거고. 차별화가 안 되고 그건.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 쪽으로 투자하는 부분들, 정부에서 투자하거나 뭐 기업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공계에서 나오고 있는 논문의 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특허라든지 아니면 뭐 논문이라든지 네이처지라든지 이런 사이언스 기고에 많이 올라오는 나라가 중국이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이 이제 2등이 미국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기술 격차는 다 줄여낼 거고요. 제조업은 다 뺏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믿어야 하죠? 우리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아니야 반도체는 우리가 지켜낼 거야 뭐 LNG선은 우리가 지켜낼 거야 막 이런 희망적인 부분은 네.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중국이 못 뺏겨내는 게 있어요. 뭐? 이런 뭐 사람들의 풍부한 아이디어. 우리의 이 크리에이티브함. 그래. 그렇죠. 바로 그래? 네.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터 같은 경우도 곡이라든지 이런 IP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뭐 소설 이런 부분들 보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으로 지금 성장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키워가지고 하나의 우리 미래 먹거리로.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교육 안 받으셨어요? 어떤 교육이요? 자동차 뭐 엄청나게 팔아봐야 뭐 영화 한 편 파는 게 뭐 더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했었는데 저희 때는 그런 걸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웠었는데 네. 뭐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자동차 많이 팔면 좋습니다. 그런데 네. 어찌됐든 이런 문화 산업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또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엄청나죠.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에 이제 제조업 국가에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트리를 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서비스업 쪽 이런 쪽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을 쫙 보면 거의 미국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긴 좀 힘들 거고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이 엔터 쪽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이 섹터 자체를. 그렇죠.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반년간 지금 생각이 사고 들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친구들이 글로벌 투어 뭐 이런 거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적당히 이제 한 바퀴 돌고 맛만 보여주고요. 이제 보고 싶으면 한국으로 와라. 한국 이제 호텔, 숙박업, 그렇죠. 관광 사업도 다 잘 될 수 있게끔 니들이 날 보고 싶으면 한국으로 와라.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뭐 JYP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좀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고요. 네.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신고가 가는 섹터,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 잘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료 정밀 쪽도 계속 신고가 지금 가고 있듯이 맞습니다. 엔터 쪽도 신고가 가는 종목들과 섹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IP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유심히 잘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엔터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하다못해 BTS만 보더라도 BTS가 불러온 이 경제 효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경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나중에 먹여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엔터 산업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산업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난 더 이상 네가 알던 내가 아냐.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넘버 3 더 이상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넘버 3에서 넘버 1 갈 수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JYP가 엔터 3사 중에서 물론 그 현재 그 JYP 부분, 그 현재 YG, SM 있고 그러죠. 하이브가 있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약간 넘버 3로 약간 그 아까 규모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적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결국은 그 뭐 TV에서 많이 접하지만은 자기 이게 CEO가 나와서 하는 말이 어떤 그 그룹에 대한 어떤 비전, 자기들의 뭐 철학, 음악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 뭐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스트레이 키즈 뭐 이런 트와이스 이런 부분들의 선전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음악에 대한 철학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부상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해외 생각이 반응이 되고요. 뜨겁더라고요. 예.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JYP 부분들의 올해 어떤 실적을 보면은 시총이 약 매출 추정이 약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퍼가 한 30 정도 돼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 퍼가 한 50 정도 되잖아요. 거의 맞먹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초반에 JYP 보면은 매출이 1,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적은 부분. 그랬네요. 근데 4년 만에 매출이 400%라는 것은 2차 전지의 성장률보다 더 능가하는 어떤 매출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2차 전지보다 더 이제 강력한 어떤 성장 산업의 동력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는 한 이제 사태가 났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서 선반영에 대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조만간 저는 이제 임박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차트적으로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저점으로 보면은 저는 100% 어떤 종수배 진폭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37,000원이니까 36,000원 잡고요. 네. 더블이 되면 얼마죠? 이제 72,000원쯤 되고요. 다시 여기서 더블이 되면 얼마죠? 144,000원이 됩니다. 지금은 138,000원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상승했던 시점부터 얼마가 되느냐면은 거의 57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3일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딱 60일입니다. 3개월에 대한 시간 파동이 상승 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세 이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중기 조정으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좀 꺾어지고 갈 가능성이 많다. 한 번 이렇게 좀 정도는 생각이 하락이 듭니다. 나올 그래서 거다. 목표가는 이제 14,400,000원 정도 있고요. 또 조정 뒤에 한 번 더 저는 연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한 번 더 갈 수는 있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약간 뭐 20만 원까지도 연말 오. 목표가를 갈 수가 있는데 갈 때 가더라도 한번 이번에 접어줬다 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JYP 엔터 자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잘 가고 있다 보니까 목표가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보다 자세한 목표가와 그때까지 도달하기 위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냉각시켰던 주요 원인들이었죠. 5개의 종목이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 박림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하한가에 들어갔던 5개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던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박림, 코스닥 상장사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오는 15일 내일이죠. 종목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도 없이 하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색량이 폭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오늘 대표적으로 나왔던 박림의 경우 오전 11시 46분께 가장 먼저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고 이어서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식이 차례대로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이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오늘 정말 의아했었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FOMC2? 물음표. 물음표. 숫자인 줄 알았어요. 물음표입니다. 죄송합니다. FOMC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만. 웃었다가 급하게 우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 예, 이렇게 하니까 웃는 모습 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슬프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예. 저희가 SG 사태발 이야기를 좀 다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2의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뭐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모 카페의 부분에 어떤 그 부분이 어떤 그 적극적인 추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나온 나름대로는 비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품절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누군가 조금만 매수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뭐 경영권 분쟁이나 몇 쪽으로 이슈화돼서 현재 어떻게 보면 엑시트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차익신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세력의 이탈이나 이런 게 됐을 때는 말로는 항시 급락 사태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감원에서 발빠른 조치를 해줬다 하는 건데 예전에 SG 사태는 하한가 가도록 계속 내버려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거래 정지를 좀 했다는 점에서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을 했죠. 약간 그 학습 효과가 있죠. 뻔히 이제 하한가가 계속 되는 걸 알면서도 거래 정지를 안 시켰다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비난들을 받은 것 같다는 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발빠르게 조치를 해서 이제 투자자 보호 조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한 다음에 또 그 객관적으로 냉정한 상태에서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을 또 바라보는 뭐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뭐 특별한 부분은 현재 짚고 나올 부분들은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현재 언젠가는 급락 사태가 터질 수가 있다. 첫 급락 때는 매도가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매도할 시점에서 악재가 터지면은 급락 사태가 맞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종목은 특히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오늘 분위기가.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명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죠. 이제 상승할 때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없이 야금야금 이렇게 상승하는 올라가다가 천국의 계단을 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SG 사태 발생했던 저희도 종목들도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때 고른 종목들도 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뭐 CFD 계좌 뭐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그건 아니다. 네. 결론이 나와 있고요. 제가 좀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하한가 갔던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종목들 전부 다 자산주라는 겁니다. 자산주?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이 뭐 20년, 30년 전에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지금 현재 가치로 자산 재평가를 받으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장부상에 볼 때는
뭐 PBR이 뭐 1 미만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자산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 뭐 0.1 이 정도 되는 초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자산주 얘기할 때 이야기 드렸던 그런 딱 대표적인 종목들 요번에 한 5개가 리스트가 딱 나오군요. 네. 한가를 갔는데 일단 자산주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 때 항상 시장의 꼭지점에서는 자산주들이 움직여요. 자산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 시장이 바닥인 부분에서 자산주들이 움직입니다. 시장의 양극점에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꼭지점에 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더 이상 뭔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이 없다는 거죠. 어허.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서. 종목들이 다 이쪽 이 섹터 저 섹터 할 거 없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좀 싸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산주들을 파고들면 이거 정말 싼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의 꼭지점에서 자산주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붙는 거죠. 네.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칠 때는 뭐 경기가 안 좋거나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형성할 때쯤에 가장 먼저 사람들이 사는 거 안전한 종목일 겁니다. 그렇죠. 이 회사가 청산이 되더라도 남아있는 땅이 있어. 손해는 절대 안 봐.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산주로 수급이 쏠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주들이 시장의 저점 부분에서 상승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상승을 보이는 것도 저는 시장이 이제는 돌아서기 위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특정 종목들은 보면요. 2년, 3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해온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 동반 없이. 그렇죠. 네.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터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큰 거래량 없이 이제 올라왔고 근데 이런 자산주들은 특징이 물량이 거의 다 잠겨 있어요. 네.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관계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가 많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 풀려 있는 게 있다. 없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은 하나 뭐냐면 고점 부분에서 이번에 한가 맞기 전에 한 5거래일 정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딱 보시면요. 거래량이 갑자기 좀 움직임이 터지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청산을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의 특징, 스탁론이라든지 네. 신용이라든지 기업은 대부분 괜찮은 게 많기 때문에 신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제 터지면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뚜껑은 열어봐야지 네. 될 것 같고 후속적인 뭐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자세한 어떤 이유는, 이유인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보유자분들 계시다면 그래도 기업의 가치는 괜찮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잘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한가에 들어갔던 종목들 공통점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자산주에 대한 설명 자세히 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의 동향을 또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종목인데 14.97% 오른 채로 21,20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됐네요. 52주 신고가까지 터치를 해냈다고 하니까 레이크 머트리얼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과 함께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신고가 신나는 노래 나중에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그 노래 계속 멘트 돌려 쓰지 마십시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팔방미인이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그 레이크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현재 방송에 아침 방송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던 언급을 종목이- 드렸던 종목이군요. 예, 그래서 오늘 뭐 특징주로 좀 갖고 나왔는데 그 네. 당시에 현재 그 제로적인 측면 부분들은 TMA라는 물질을 독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현재 그 생산하는 업체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TMA라는 물질 부분들은 현재 이제 전구체 물질로 전구체라는 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을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질을 하기 전에 어떤 물질이 만들기 전에 어떤 형태의 어떤 부분들을 보통 전구체라 하는데 전구체 기능을 현재 TM이라는 물질이 하고 있는데 이때는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반도체 증착 과정이라든가 여기서 꼭 필요한 물질이 TM이라는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들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걸로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의 어떤 핵심들은 뭐냐면은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데 대량 양산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2차 전지로 이렇게 묶이면서 전고체 쪽으로도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구체 물질, 전고체. 그래서 두 개의 어떤 호재가 같이 겹쳐지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레이커 멀티리얼즈의 어떤 매출액을 보시면 2000년도에 약 5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났는데 2024년 내년이죠. 내년 추정치까지 하면은 약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성장성이 밝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금은 단기 고점 때문에 약간 단기 고점이지만은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왜 팔방미인인지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네 번째 특징적인 종목이 있네요.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우르르 무너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큰형님,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10% 이상 급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10.95% 하락하면서 에코프로 66만 7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 업체 미국 공장 건설을 승인하면서 이 미중 분쟁에 따른 반사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2차 전지주들을 덮친 모습이었는데요. 그 대장주죠 에코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질판을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1등이 제일 쉬워. 흔들려도 1등. 네, 1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형 왜 이래? 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믿고 있었는데 왜 이래? 이런 뜻이죠, 이주연 전문가님. 그럼요. 네,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2차 전지는 조정이 오면 오히려 살 기회다. 네네. 왜 이래? 하면서 사면 됩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지만 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네, 늘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를 제가 이제 1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고점도 좀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도 5월 10일 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에서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72만 원 단부터 75만 원 사이는 이제 저항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니까 비중을 조금 축소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대 하단으로 내려올 때 그 줄였던 비중을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뭐 20층에 계신 분들이나 그렇죠. 저 앞에 10층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해당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분들은 그냥 뭐 내리든 오르든. 저기서 뭐 하고 노냐 뭐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이제 계시면 되시는 분들이고 네. 이제 좀 고점 단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대응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예상과 그대로 예상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신 이제 이 양극재 회사인데 중국 네.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 공장을 갖다가 짓도록 허가를 해준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이제 소재 기업들, 특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악재로 생각을 하면서 좀 빠졌던 부분이 네.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잠시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라이브에서 봐드리고 있는 그 종목. 네. 에코프로가 이제 쭉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 추세 흐름을 갖다가 지금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뭐냐.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 때문에 이제 추세는 하락으로 접어들였는데 조정을 이제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조정 들어갔는데 이 고점과 고점이 연결된 이 저항단 요거를 평행 이동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을 딱 깨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요 때가 5월 12일 날 요 하단 부분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가격대 그러니까 요 보시면 한 59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기 21선을 딱 돌파한 음봉날. 요때 제가 종가쯤에 자산이 좀 괜찮으신 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올 줄은 몰랐고요. 네. 좀 상승이 한 5%, 6%씩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16%가 썼어요. 맞아요. 네. 거의 17%인가? 17% 네. 가까이 급등이 나와버렸는데 워낙에 대기 매수 수요가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하락의 각도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번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요 추세대 하단 지지받았던 구간 요 흐름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여기서부터 상승한 폭이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중심 가격대부터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지켜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대략 한 20일 이평선 부근에서부터는 20일 이평선. 만약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그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고 네. 50만 원 단까지 만약 내려온다 사야죠. 오. 사야 됩니다. 45만 원에서 50만 원 단까지 내려오면 비중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사면 됩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7조인데요. 적정 주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40조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너무 많이 알려주셨어요. 모르겠어. 나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에코프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기가 막히게 끊었습니다. 더 자세한 에코프로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4가지 특징적인 종목 모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 바로 이주연 전문가님입니다. 우, 네, 제가 박수를 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에어 박수를 쳤는데 자, 무려 솔로엠으로 네. 다시 한번 14%가 넘는 수익률이 났어요. 네. 저는 이제 완전히 기억했어요. 솔로엠 그 전자 네, ESL. 가격표 그쵸.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걸로 한번 골든벨을 했는데 또 올리셨어요? 네, 자리가 이제 또 좋은 종목은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면 수익도 챙기고 또 내려오면 또 새로운 분들 또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적이 이제 7월에 나오겠죠. 네. 그런데 이 경쟁사 프랑스 회사입니다. 프랑스 회사 중국 오너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회사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프랑스 증시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주가 상승세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솔로엠 역시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그 회사가 조금 이렇게 장악을 하고 다 있다 잡고 보시면 될 있고. 것 같고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2위라 그랬죠. 이 회사가 이제 2위 업체인데 일단 북미 쪽에서는 1위 업체고요. 오.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올 하반기에 멕시코에서 공장 준공되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파워 모듈 같은 거, 전기차 충전용 파워 모듈이거든요. 오. 충전소 관련해서 이번에 테슬라에서 우리 거 다 써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갔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어찌됐든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위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완만하게 이제 상승 추세 흐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잘 그리고 있고 이렇게 이제 돌파했던 구간에서 제가 딱 소개해드렸던 구간에서 지금 뭐 크게 빠지지 않고 바로 잘 올라왔죠. 오늘 보시면 이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지만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기 때문에 또 최근 트렌드가 시장이 좋아서 신고가 종목들 잘 가는 그런 네. 흐름들이 있습니다. 솔로엠을 보유하신 분들은요. 1차 목표가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3만 원 위로 일단 보시고요. 오. 조정이 나오면 또 맥점. 제가 이거 지금 18,000원대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딱 올라가기 직전에 이야기 드렸었죠. 그다음에 2월 23일 날 노란톡방에서 우리 채팅방 중기 주력주입니다라고 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데 요 급락 났을 때 상관없다 사라 이야기 드렸었고 네. 여기서 첫 번째 골든벨 올렸던 올렸었고. 구간이 바로 요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골든벨 여기입니다. 자, 세 번째 골든벨은 어디가 될지 잘 한번 너무 지켜보시고요. 아, 분하다. 내가 못 샀는데 잘 간다. 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어디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을지 제가 콕 집어서 또 솔루엠 계속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솔로엠으로 두 번째 수익 나신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 종목을 어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들어볼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들이 오늘도 이런 히든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예. 네, 골든벨 늘 잘 울려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그 회사명에 네,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들어갑니다. 영어. 예. 그래서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헤이란 단어가 들어가는지 아하. 또 하이란 말이 들어가는지 이제 헬로우가 들어가는지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정답. 예. 예, 어떤 SK 하이닉스. 이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롯데 하이마트, 한삼도 있어요. 정답 LG 헬로비전. 예, 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닌가 막 봐.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다 틀렸나 되는데, 봐요. 네. 자, 인사말인데 헤이, 하이, 뭐 헬로우 다 같은 말인데 미드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듣는다고 하는 우리 앵커님 네.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국문과인데 네. 어디서 그런 루머가 생겼죠?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이 차이가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셋 중에 하나가 현재 인사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하나를 콕 찍으면 되겠어요. 두 번째 부분들은 좀 더 이 회사가 하는 부분들 어려운 뭐냐면은 기판을 현재 만드는데 확실한 그 이쪽에 어떤 부분들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옛날에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리드 프레임 방식으로 패키징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발전돼서 와이어 본딩 방식으로 패키징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어떤 차세대 어떤 솔루션, 후공정은 플립칩 패키지 방식으로 많이 변합니다. 물론 이제 플립칩 방식에서는 대표적으로 FC, 현재 CSP, 칩 스케일 부분하고 현재 BJ 방식이 좀 있죠. 그래서 BJ 방식은 현재 차량용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재료, 플립칩 방식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재료를 납품합니다. 어떤 재료냐면은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 세 번째는 패키징 재료 중에서 플립칩 방식에 있는 것에 이 볼과 같은 것이 보통 이제 현재 솔더볼이라고 합니다. 솔더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플립칩 방식의 가장 연결 방식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이 솔더볼 방식으로 칩을 연결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첨단 기술인데 요거에 솔더볼 만드는 대한 기술 그다음에 이제 기술도 가지고 있고 현재 솔루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수직 계열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뜰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다가 무너졌고요. 다시 돌파를 하려다 오늘 장 때문에 살짝 눌렸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려다가 같이 갈 사람이 막 손들기 때문에 그래 잠깐 스톱할게 하면서 오늘 살짝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가로 나가기 직전의 움직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궁금하시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 많이 오셔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이 헤이, 하이, 헬로 여기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전 거기에 지금 꽂혀서 무슨 네. 종목일지 종목명이 너무 알고 싶은데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이죠. 이주연 전문가님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힌트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3가지 힌트. 이거 들으면 대부분 다 알아요? 찾아내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어떤 섹터에 들어있냐? 네. 조선 섹터에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업 관련 종목들 좋죠. 네, 잘 가죠.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이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제 조선 섹터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도크가 꽉 찼어요. 한 2년치 물량이 다 들어차가지고 더 이상 물량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중국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좋고, 그다음에 성과가 지금 올라가면서 조선 섹터는 기존에 이제 막 저가 수주 이런 게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올해 아마 조선 섹터들이 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무겁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들을 잘 봐야 된다. 가벼운 기자재. 네. 기자재들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바로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의 엔진? 그렇죠. 배에 들어가는 이 종합 엔진들을 이렇게 작은 배부터 큰 배까지 이렇게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오. 지난번에 제가 골든벨 올렸던 종목 루트로닉 월요일날 이제 올렸죠. 네. 그 종목이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히든 종목이라고 드렸는데 아무도 안 사셨어. 그러니까 너무 올라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무섭거든. 올라가는데 항상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무서움을 떨쳐내고 여러분들이 사실 안 사서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말로 사람을 때리시네요. 이번에도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급등이 나올 겁니다. 더 사고 싶다. 어찌됐든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실적이 이 종목 역시 올해 네. 흑자로 전환이 1분기에 되었고요. 턴어라운드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7천억 정도 7천억. 되는데요. 네. 요게 이제 내년의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겠죠. 내년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후년에는 한 1,300억 정도. 그래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지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가장 잘하는 거 LNG죠. LNG선. 네, LNG선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서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LNG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LNG에 들어가는 엔진, 디프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LNG선은 이 굉장히 이제 그 저온으로 액체화 시켜서 이거를 이제 수송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을 하는 기체가 있습니다. 이게 네. 증발이 조금씩 되겠죠. 그걸 이제 못 견디면 탱크가 터지는 거고. 오 마이 갓. 네. 그걸 터지면 안 되니까 그 뚜껑을 살짝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솥에서 퓨 하듯이 네. 그게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네. 그거 그냥 막 공기 중에 막 날려버리면 아깝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엔진을 돌리는 바로 그렇게 이제 LNG 선이 네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엔진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만간 그 카타르 쪽에서의 그 추가적인 LNG 선 발주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면 또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눈치를 좀 까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어떤 종목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될지 쭉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품목 바로 이 배죠. 조선주 잘 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심장, 엔진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방송 중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려 있고요. 앞서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오늘의 힌트 드렸는데 저는 그 영어 인사말에 꽂혀서 지금 너무 그 종목이 알고 싶거든요. 지금 방송을 보시고 그 종목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두 분의 각각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함께해 주신 저희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